100만 원 줄게 한번 할까? 13년간 성실히 일한 병원에서 받은 쪽지. 62세 간호조무사에게 찾아온 치욕적인 제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하지만 그녀는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병원 원장의 몰락, 그리고 뒤늦은 승리. 한 여성의 용기 있는 결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 여성의 반전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 62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65, 작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합니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36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지요. 저는 개인 병원에서 일합니다. 춘천 시내 정준 내과의원입니다. 간호조무사로 1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20만 원. 많지 않지만 성실히 일했습니다. 병원은 원장 혼자 운영합니다. 50대 중반 남자 의사입니다. 아내와 자녀가 있다고 들었지요. 저 외에 간호조무사가 한 명 더 있었지만 작년에 그만뒀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입니다. 원장과 저 둘이서 병원을 운영했지요. 일은 많았지만 참고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다른 곳 가기도 어려웠으니까요. 아침 8시 반에 출근합니다. 저녁 7시에 퇴근하지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합니다. 환자 접수하고 혈압 재고 주사 놓고 정리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원장은 진료만 했지요. 다른 일은 모두 제가 했습니다. 13년 동안 그렇게 일했습니다. 불만은 없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작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일을 못하게 됐지요.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디스크였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요. 여보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쉬어요. 내가 일을 못하니까. 제가 벌면 되죠. 하지만 속으론 막막했습니다. 남편 월급 300만 원이 끊겼습니다. 이제 제 월급 220만 원이 전부였지요. 월세 80만 원, 식비 60만 원, 공과금 30만 원, 남편 병원비 40만 원. 한 달에 21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는 돈이 10만 원. 저축은 불가능했습니다. 예금도 얼마 없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노후 대비로 모은 돈이었지요. 하지만 남편 수술비로 500만 원을 썼습니다. 이제 1,500만 원 남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노후를 보내지?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남편도 힘들어했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됐어. 무슨 소리예요? 쉬다 나으면 되죠. 언제 나을지 모르잖아. 괜찮아요. 우리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요. 엄마 괜찮아요? 전화할 때마다 딸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아빠는요? 좋아지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일은 계속됐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지요. 원장 눈에 들어야 월급이라도 오를까 싶어서요. 원장님, 제가 할게요. 수고해요. 원장은 만족해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았지요.
13년째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한 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원장님, 월급 인상이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참아요. 결국 안 올려줬습니다.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이 62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지난 1월이었습니다. 원장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영숙 씨 오늘 예쁘네요. 네? 화장했어요. 아니요. 이상한 칭찬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지요. 며칠 후에도 또 그랬습니다. 오늘 옷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어색했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환자가 없었지요.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힘들죠? 혼자 일하느라. 괜찮습니다. 남편분도 아프시다며요? 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겠어요. 괜찮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감사합니다. 이상했지만 넘어갔습니다. 2월 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6시 환자가 다 갔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었지요. 원장이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쪽지였지요. 영숙 씨. 네? 이거. 쪽지를 건넸습니다. 뭔가요? 읽어봐요. 이상했지만 펼쳐봤습니다. 손글씨로 적혀 있었지요. 100만 원 줄게 한번 할까?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원장이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개졌지요. 원장님, 이게 무슨. 어때요? 100만 원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힘들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한 번만. 아무도 모르게. 토할 것 같았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뭐? 그만두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장이 당황했습니다. 잠깐 영숙 씨. 이런 모욕을 어떻게.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너 좋아한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본 소리야. 네? 그렇게 생각해요. 농담이라고. 농담이요? 갑자기 원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제발 그만두지 마요. 영숙 씨 없으면 병원 못 돌려요. 황당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해줘요. 일어나라고요. 소리쳤습니다. 원장이 일어섰습니다. 생각해봐요. 그만두지 말고. 생각 없습니다. 내일 안 나옵니다.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지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봇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13년. 성실히 일했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았지요. 하지만 돌아온 건 이런 모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얼굴이 왜 그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혼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지요. 문자가 왔습니다.
영숙 씨 출근하세요. 어제 일은 잊어요. 삭제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영숙 씨 나와요. 환자 있어요. 안 갑니다. 제발.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말해봐. 병원 그만뒀어. 왜? 원장이 이상한 제안을 했어. 이상한 제안? 쪽지 내용을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지요. 뭐라고? 100만 원 주고 그런 짓을 하자고. 그 새끼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진정해요. 진정해? 내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해? 그만뒀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어? 신고해야지.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망설였습니다. 신고하면 소문이 날 것입니다. 작은 도시였으니까요. 창피해. 뭐가 창피해? 잘못한 건 그 새끼야. 하지만 사람들이 뭐? 너 피해자인데.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결정하기 어려웠지요. 오후에 원장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영숙 씨 남편분께 죄송합니다. 10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없던 일로 해주세요. 황당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 계좌로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돈 왔어. 남편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100만 원. 이게 뭐야? 입막음 돈? 그런 것 같아. 돌려보내. 그럴게. 즉시 100만 원을 돌려보냈습니다. 남편이 원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 뭐야? 돈으로 해결하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면서 왜 그랬어? 용서해 주세요. 용서 못해. 신고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신고하면 여러 생각이 들었지요. 소문, 시선, 창피함. 그리고 무엇보다 돈.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제 수입이 없었지요. 남편도 일을 못합니다. 예금 1,500만 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100만 원이면.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원장이 더 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통장을 봤습니다. 1,500만 원. 월세, 생활비, 병원비. 6개월이면 바닥날 것입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지요. 하지만 62에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요?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지요. 어떡하지? 신고하면 원장은 처벌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저에게 뭘 돌려줄까요? 명예? 정의?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차라리 합의금을 받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원장이 제안할 수도 있었지요. 500만 원? 1,000만 원? 그 돈이면 당분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걸렸습니다. 13년 동안 성실히 일한 제가 돈 때문에 그런 굴욕을 묵인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도 원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숙 씨 맞나요? 이야기 좀 합시다. 할 말 없어요.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보상? 네, 금전적으로. 필요 없어요. 생각해봐요. 당신도 힘들잖아요. 500만 원 어때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요. 아니요.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드릴게요. 합의하고 끝내요. 1000만 원. 예금과 합쳐 2500만 원. 1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받을까? 아니, 받아야 하나? 생각해 볼게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원장이 1000만 원 준대. 뭐? 합의금으로. 받지 마. 하지만 그 돈 받으면 우리도 공범이야. 정의가 중요해. 돈이 아니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지요.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아빠한테 들었어요. 병원 그만뒀다며요? 응. 왜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사정이 생겨서. 무슨 사정? 나중에 말해줄게. 엄마 돈 필요하면 말해요. 괜찮아. 정말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어떡하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지만 없었습니다. 62.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지요. 통장 잔고를 봤습니다. 생활비로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1450만 원 남았습니다. 원장은 계속 연락했습니다. 결정했어요. 1500만 원까지 올릴게요. 마지막 제안이에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1500만 원이면 예금과 합쳐 3000만 원. 1년 반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었지요. 밤에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모르겠어. 뭘? 합의금 받을까? 안 돼.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알아.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피해자라는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돈 받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 새끼는 아무 벌도 안 받고 또 다른 피해자 생길 거야. 우리가 막아야 해. 남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맞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지요. 신고할게. 잘 생각했어. 하지만 무서워. 내가 있잖아. 우리 함께 하자.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정의를 선택하기로. 다음 날 아침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갔습니다. 직장 내에 성희롱 신고하러 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원장에게서 받았어요. 담당자가 쪽지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지요. 이건 100만 원 주고 성관계 하자는 내용이에요. 언제 받으셨나요? 2월 28일이요.
다른 증거도 있으신가요? 원장이 저희 남편한테 100만 원 보냈어요. 입막음 돈으로. 거래 내역 있으신가요? 네, 여기요. 남편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찰에도 신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성희롱과 모욕 혐의로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다시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조서를 받았지요. 피의자 이름이 뭔가요? 정준입니다. 정준내과 원장이요.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한 달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증거가 명확하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신고했어. 둘 다. 잘했어. 무섭긴 한데. 잘한 것 같아. 당연히 잘한 거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원장이 보복하진 않을까?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요. 일주일 후입니다. 원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숙 씨 신고했어요? 네. 왜 그랬어요? 합의하자고 했잖아요. 합의 안 해요. 2천만 원 드릴게요. 신고 취하해요. 안 돼요. 제발요. 제 인생이 끝나요. 제 인생은 어떡하고요? 13년 동안 성실히 일했는데 그런 모욕을 당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돈 더 드릴게요. 3천만 원. 3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순간 흔들렸지요.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법대로 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천만 원. 예금과 합치면 4,500만 원. 2년은 버틸 수 있었지요. 잘한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지만 돈은 다시 벌면 돼. 하지만 자존심은 한번 구겨지면 끝이야. 당신 자랑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2주 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됩니다. 정말요? 네, 원장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얼마나요? 500만 원입니다. 그게 다예요? 형사처벌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알겠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500만 원 과태료로 끝이라니. 한 달 후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 조사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럼 재판받게 됩니다. 처벌받나요? 증거가 명확하니 유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재판 날이었습니다. 법정에 섰지요. 원장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13년 동안 성실히 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벌을 바랍니다. 앉았습니다. 방청객들이 숙연해졌지요. 한 달 후 선고가 났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작은 도시였으니까요. 정준내과 원장이 직원 성희롱했대. 100만 원 주고 그런 짓 하자고 했대. 재판에서 졌대. 환자들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리뷰 사이트에 악플이 달렸지요. 이런 사람이 의사라니. 절대 가지 마세요. 역겹습니다. 병원 문 앞에 항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성희롱 의사 아웃. 원장의 병원은 텅 비었습니다. 환자가 오지 않았지요. 한 달 후 병원 문이 닫혔습니다.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폐업이었지요. 친구에게서 들었습니다. 원장 부인이 이혼 소송 냈대. 정말요? 응,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자식들도 학교에서 놀림받는데. 원장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한 달 더 지났습니다. 원장이 춘천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대요? 모른대. 그냥 사라졌어. 의사 면허는 있으니까 어디 가서 일하겠지만 여기선 못 살지. 원장의 커리어도 끝났습니다. 인과응보구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금 1,450만 원과 합쳐 2,950만 원이 됐지요. 여보, 이제 좀 숨통 트이네. 그러게. 당신 잘했어. 정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우리 부부잖아. 하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나이 62.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지요. 편의점 알바도 안 됐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요. 거절만 당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돈은 계속 나갔지요.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느 날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제 말해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빠한테 대충 들었는데 자세히 말해줘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지요.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걱정시키기 싫었어. 저도 엄마 딸이에요. 함께 해야죠. 미안해. 이제부터 제가 도울게요. 괜찮아. 내가 살기도 바빠. 아니에요. 매달 50만 원씩 보낼게요. 안 돼. 내 돈인데. 엄마가 저 키우실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제발 받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딸이 5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댔지요. 감사했습니다. 3개월 후입니다.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저요? 네, 정준넷과 성희롱 사건 피해자시잖아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지요. 내 이야기가 다른 피해자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62세 여성의 용기, 정의를 선택하다. 3천만 원 합의금 거절하고 신고. 원장 재판서 패소, 병원 폐업.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지요.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용기 얻었어요. 지역 여성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연 요청드립니다. 제가요? 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하겠습니다. 강당에 100명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이었지요.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저는 62세에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원장이 100만 원 주고 성관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분노의 한숨 소리가 들렸지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합의금으로 3천만 원까지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지 물건이 아니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존심입니다. 정의입니다. 여러분 참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연 후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비슷한 일 당했어요. 신고하세요. 하지만 돈이 필요해서.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자존심은 한 번 잃으면 끝이에요. 용기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보람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의 용기 있는 여성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요? 네, 경제적 어려움에도 정의를 선택하신 점이 귀감이 됩니다.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상을 받았지요. 감사합니다. 이 상을 모든 성희롱 피해 여성들께 드립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상을 받고 한 달 후입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자리 제안 드립니다. 일자리요? 네, 성희롱 피해 상담사로 일하실 수 있어요. 제가요? 네, 실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200만 원입니다. 하겠습니다.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시청 양성평등센터에서 일하게 됐지요. 성희롱 피해 여성들을 상담했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당했어요. 신고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무서워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많은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보람 있었지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허리가 좋아졌습니다. 여보, 이제 좀 나은 것 같아. 정말요? 응,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 가벼운 일부터 할게. 남편이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 180만 원이었지요. 우리 부부 합쳐 월 380만 원. 생활하기 충분했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용돈 안 보내도 돼. 괜찮아요. 응, 이제 우리가 벌어. 다행이다. 고마웠어. 정말. 당연한 거예요, 엄마. 1년이 지났습니다.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통장이 조금씩 불어났지요. 위자료 1,500만 원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비상금이었지요. 어느 날 원장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 어디 조그만 병원에서 일한대. 그래요. 이혼하고 혼자 산대. 자식들이랑도 연락 안 한대. 자업자득이지 뭐.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4이 됐습니다. 저축이 3천만 원 모였지요. 위자료 1,500만 원과 합쳐 4,500만 원. 안정적이었습니다. 상담 일도 계속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을 도왔지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신고했어요. 이겼어요. 기쁜 소식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출연 부탁드립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직장 내 성희롱 끝까지 싸운 여성들 편입니다. 하겠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지요.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3천만 원 합의금 제안 받았을 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지요. SNS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존경합니다. 용기 얻었어요. 저도 신고할게요. 보람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할머니 됐어. 딸이 전화했습니다. 정말? 응. 딸이야. 축하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손주를 안았지요. 이쁘다. 할머니 닮았죠? 그럼. 행복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엄마가 강한 모습 보여줘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고맙다. 우리 딸도 할머니처럼 강하게 키울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6입니다. 저축이 6천만 원이 됐습니다. 위자료와 합쳐 7,500만 원. 노후 걱정이 없었지요. 시청 일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팀장이 됐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쳤지요. 피해자를 먼저 믿으세요. 돈이 아니라 정의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입니다. 남편과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발했지요. 여보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4년 전 생각나. 그럼. 정말 힘들었지. 그래도 잘 견뎠어. 당신 덕분이야. 무슨 소리. 당신이 강했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4년 전 그날.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3천만 원 합의금. 아니면 정의.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유혹이 컸지요. 하지만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한 번 잃으면 끝입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원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병원 가족 명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 안정적인 수입. 자랑스러운 자녀.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 오늘도 저는 일합니다. 성희롱 피해 여성들을 돕습니다. 선생님, 신고해도 될까요? 그럼요. 꼭 하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하지만 참는 게 더 무서워요. 용기 주세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여성이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4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강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도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3천만 원 합의금을 거절하고 정의를 선택해 원장의 몰락을 이끌어낸 영숙 씨의 용기를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